여러분은 보통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 생각에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통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왜 더 많은 친구가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 같아 보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열흘이나 굶어서 정말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물고기를 100마리나 가진 여우가 나타난 거죠. 늑대가 제발 2마리만 주면 살 수 있겠다고 정말 애원을 했어요. 교활한 여우가 마지못해 주는 척 하긴 했는데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교훈의 서막이었죠. 이 여우가요, 늑대를 무려 3번이나 속입니다. 진짜 악랄하죠. 첫 번째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꼬리를 얼음구멍에 넣어보라고 해요. 결국 꼬리가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더해요. 마을 창고에 맛있는 게 많다고 같이 가서 잔치를 벌이자고 꼬드겨요. 그래놓고는 자기만 쏙 빠져나와서 늑대가 마을 사람들한테 죽도록 맞게 만들죠. 자,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활용점정인데 다친 척 연기를 해서 겨울 내내 늑대가 자기를 돌보게 만들어요. 따뜻한 동굴에서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는 따뜻한 동굴에서 편안한 겨울을 보냈겠죠. 반면에 늑대는요, 꼬리도 잃고 자존심도 다 잃고 결국 자기가 순진하게 믿었던 게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칼이 됐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좀 씁쓸한 옛날 이야기? 동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핵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정말 날카롭죠. 세상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영리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곳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저 늑대처럼 순진하고 착하게 사는 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용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동물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훨씬 더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이제 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침대 곁에는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제 2명이 있고요. 당연히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영적인 위안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배신이었죠. 이 사제들이요, 사람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깁니다. 한 명은 죽어가는 사람 손을 억지로 붙잡고 전 재산을 자기들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에 서명을 시키고요. 다른 한 명은 옆에서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시선을 끌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우정이든 사랑이든 뭐든 간에요, 그 뿌리에는 결국 나한테 뭐가 이득인가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개개인이 다 자기 이익을 좇는다고 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 그러니까 군중이 되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저녁 식사 파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점점 동물로 변해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으르렁거리는 늑대로, 누군가는 옆걸음질 치는 개로, 또 누군가는 약삭 빠른 쥐로, 오직 자기 생존 본능만 남는 거죠. 네, 바로 이 저녁 파티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거대한 가면부도회 같은 거죠. 겉으로는 다들 고상하고 지적이고 친절한 척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아무도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뭔지 명확해지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즉 군중 속에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쓰게 되고 나 자신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오직 혼자 있을 때, 바로 그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온전히 다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람이 많아지고 관계가 넓어지는 게 꼭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이죠.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은 정말 냉정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예요. 그는 말하죠. 사람이 많아지는 건 행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지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당신의 불행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고요. 가까이 있으면 상처를 주고 멀리 있으면 외롭고, 이게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 때 드러나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온통 자기 이익만 좇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사람들 속에 섞이려면 가면을 써야만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답은요, 생각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전환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뭐 세상을 등지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 혐오에 빠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현실을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자는 거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1순위로 두는 이 게임에서 당신 역시 당신 자신을 1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서 힘을 찾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도 혼자서 꼿꼿이 감당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내면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이 모든 걸 다 듣고 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은 저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구독 눌러요.